내가 자야 될 시간에 못 자고 자꾸 이제 몇 시간씩 늘어지는 이 습관이 도파민 중독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입니다. 원장님이 카이스트에서 화학을 전공했다니까요. 그쵸. 사실 화학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게 정말 주구장창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예요. 요즘처럼 도파민에 많이 빠질 수 있는 이 대도파민 중독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고 실질적인 실천법을 알려주세요.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다면 안녕하세요. 십수년간 머리숱이 없고 꼭 빠지는 그런 탈모 증상으로 굉장한 큰 고민을 겪다가 이제는 저 역시도 풍성해지고 다른 이제 환자분들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풍성한 이야기 이건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파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도파민이요? 네, 사실 도파민이랑 뭐 풍성한 머리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기세가 떨어졌나?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진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도파민 중독에 의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또 다시 또 더 큰 도파민을 느끼려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만성 스트레스에 놓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는 곧 탈모로 이어진다고 정말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는데요. 요즘처럼 약간 공짜 도파민에 많이 빠질 수 있는 이 대도파민 중독 시대에서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원장님이 카이스트에서 화학을 전공했다니까요. 그쵸. 사실 화학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게 정말 주구장창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원시시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열매를 봤는데 사과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한 입 딱 베어 물었더니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거야.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럼 이제 다음날 또 그 사과 맛을 생각해가지고 이번에는 나무 위에도 올라가 볼까? 땅을 파볼까? 아니면 이제 연마을도 가볼까? 뭐 못 보던 곳인데 저기 가면 있을까? 막 이렇게 자꾸 고민하게 하고 나를 동기부여를 시키게 하는 이 물질이 도파민인데 좋은 건데 그러면? 그쵸.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보통은 숱한 노력을 거쳐서 이제 이걸 쟁취했을 때 그때 팡 터지는 게 도파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 방식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도 아마 아시죠? 너무나도 자극적인 게 많아요. 음식부터 해가지고 예전에는 일본에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배달 앱만 켜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전 세계 모든 음식 다 시켜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석양이 지는 모습 약간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수천 미터를 가가지고 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멋지다 이런 걸 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넷플릭스만 키면 뭔가 웅장한 것부터 해가지고 자극적인 거 모든 영상들을 다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짜 도파민 그러니까 도파민의 너무 쉽게 노출이 되면 어떤 게 문제냐면 지속적인 도파민 과부하가 걸려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꾸 도파민이 나오면 더 강한 자극을 자꾸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당장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핸드폰만 봐도 처음에는 쇼츠라는 게 있을 때 뭐 볼 때마다 그냥 1분마다 빵빵 터졌는데 이제는 또 봤던 거고 이거 어제 봤던 거고 요즘 왜 이렇게 쇼츠가 또 재미가 없지? 약간 이런 생각을 드는 이유가 바로 이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뇌에 절여져 가지고 과부하 걸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더 자극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들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도 뭐 더 좋은 거 없나? 더 재밌는 게 없나? 자꾸 이러다 보니 그냥 자기 일상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즉 즐거움을 찾다가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는 상태가 이제 도파민 중독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겪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근데 탈모 예방이랑 풍성한 머리 얘기해 주시는 분이 갑자기 오늘 왜 도파민 중독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다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더 강한 자극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에 의해서 만성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는 게 올라가게 돼요. 호르몬이라는 것들은 서로 밸런스를 맞아야 되는데 어떤 거 하나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DHT라는 얘도 같은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뭐 DHT 양이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도파민 중독이 되면 수면의 질이 어떻게 될까요?
아, 너무 요즘 많이 못 자요 다들. 그쵸. 네. 저도 원래 12시에 자기로 했었는데 한 번 켜서 잘못 시작되면 1시, 2시 금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왜냐면 그 전에 도파민이 막 올라가 있으면 깊은 수면에 빠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도 줄어들고 머리로 가는 두피 혈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낭에 공급되는 영양소나 산소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다시 모낭을 약화시켜서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파민이 막 이제 중독이 되게 되면 스트레스도 왕창 받고 또 공허함과 불안, 그 다음에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이게 또 탈모를 악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이 결국 탈모를 악화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머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시간만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머리카락도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관리해야죠, 도파민 중독을. 어떻게 하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고 탈모까지 예방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실천법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적인 도파민 끊어보기, 일명 도파민 디톡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SNS나 뭐 유튜브 시청, 넷플릭스 이런 것들 보는 시간을 일시적으로 끊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나 이제 오늘부터 좀 줄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 오전엔 SNS,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걸 아예 보지 않겠다.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예 핸드폰을 그냥 다른 데다 놓고 그냥 없이 생활한다던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어떤 한 시간 구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이때만큼은 도파민에 중독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 의지로는 안 되고 어떤 시스템 혹은 진짜 물리적으로 아예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내 의지로 뭔가 끊어야지 하다 보면 결국에는 손에 들려 있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없어, 저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다른 걸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도파민의 디톡스가 되는 거예요. 손에 닿을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나 중요한 거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쉬는 것도 진짜 어렵고 심심하거든요. 근데 이걸 막 2주에서 뭐 한 3주, 4주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머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듯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 독서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독서하려고 하면 SNS 때문에. 근데 저도 사실 한동안 쇼츠에 빠져가지고 독서가 잘 안 되는데, 이제 막 아예 그냥 핸드폰을 딴 방에 두고 독서방을 저는 따로 만들어서 거기 가서 독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시간이 늘어서 이제는 2시간, 3시간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독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10분만이라도 10분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도파민 디톡스를 하게 되면 내가 원래는 엄청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했었는데 이제 되게 소소한 일상의 그런 작은 즐거움에도 머리가 막 반응을 하게 돼요, 뇌가. 그래서 저는 도파민 디톡스를 시도를 해보면서 예를 들어 뭔가 직원과 있었던 일들도 되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그냥 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런 게 좋았지 저런 게 좋았지 이런 생각들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없고 오늘 힘들었으니까 빨리 재밌는 거 찾아야지 막 이랬다라면, 요즘에는 뭔가 내 일상의 즐거움을 좀 더 소소하게 많이 느껴보는 시간들이 자꾸 늘어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명상하기입니다. 이게 뇌를 편안하게 하는 습관이에요. 저는 이제 명상을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명상을 했던 거는 어떤 절에서 3박 4일 코스가 있어요. 그때 진짜 죽을 맛이었던 거야. 아침 7시서부터 저녁 7시 동안 12시간을 명상을 하는 거를 4일 동안 했어요. 거기서 자면서. 진짜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명상이라는 게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요 코에 날숨과 들숨에 집중을 하면서 여기에 집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이런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뇌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3박 4일 동안 죽어나갔는데 그 뒤에 일상 속에서 이제 뭐 한 10분, 20분 이렇게 좀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머릿속에 잡생각부터 들어왔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좀 편해지더라고요. 여기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꼬리물기를 하면서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건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요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뇌를 편하게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고, 이건 결국에는 탈모 예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은 10분만, 하루에 딱 10분만 어디 조용한 곳에 그냥 앉으셔가지고 눈 감고 그냥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딱 여기 위치에만 집중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한 번 했을 때는 큰 효과를 많이 못 느끼겠지만 한 달, 2달, 3달 넘어가게 되면 우리 뇌를 편안하게 하는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햇볕 쬐기와 가벼운 운동입니다. 해가 뜰 때
그때 이제 가볍게 이제 걷는 이 활동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우리의 뭐 우울감이나 감정 조절과 그 다음에 또 이런 도파민 디톡스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뭐 해가 뜰 때는 한 번쯤 밖에 나가가지고 맨발로 풀 같은 데가 있다면 그런 데를 좀 거닐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러닝을 좋아해서 한동안 러닝을 굉장히 빠져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뛰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숨차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계속 뛰다 보면 명상과 똑같은 효과를 줍니다. 명상은 그냥 이 숨쉬기에 집중하는 건데 이 러닝은 그냥 머릿속에 힘들다 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잡생각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목적지랑 이제 힘든 것만 생각이 나서 뇌가 좀 편해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즐겨 해서 주에 한 번씩은 꼭 러닝을 하면서 이제 1시간 정도는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좀 뛰는 거에 집중하는 경험들을 자꾸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이 습관이 우리 도파민 균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요.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러닝을 하는 이 과정 자체도 뇌를 쉬어주게 하는 것도 있지만 두피 혈류를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 예방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상처럼 명상은 10분 해보라고 했잖아요. 얘는 그럼 5분이라도 햇살이 있을 때 한번 나가서 좀 걷거나 뛰어보고 한번 이렇게 시작이라도 해보시면 분명히 긍정적인 도파민 균형과 탈모 예방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키 클 때 언제 자야 된다 그러죠? 10시부터 2시까지가 이제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와 동시에 우리 몸을 회복시키기에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솔직히 10시에 주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하나 보기 시작하면 막 시리즈로 막 여러 개 봐야 되니까 사실 막 1시, 2시 금방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고 2시가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좋은 호르몬 밸런스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은 떠나간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출근 시간이 있다 보니까 2시에 넘어자면 뭐 기껏 잡아야 5시간? 요 정도밖에. 그리고 특히나 또 뭐 이제 서울권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출근 통근 시간이 한두 시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4시간, 5시간 이렇게밖에 안 되는 수면 시간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건데 요걸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면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모낭으로 가는 영양소랑 산소가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탈모를 악화시키고 도파민 관리에도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꼭 바로잡아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늦게 잔다도 문제지만 내가 자야겠다라고 누웠을 그 타이밍에 못 자는 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자야지 했는데 이거 하나만 딱 보고 자야지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막 30분, 1시간 늦어지다 보면은 11시에 누웠는데 잠은 2시, 3시에 자게 되면 자기 조절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 얘기예요. 내가 자야 될 시간에 못 자고 자꾸 이제 몇 시간씩 늘어지는 이 습관이 도파민 중독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의지로 어떻게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그냥 뭐 나 핸드폰을 잘 때는 거실에 두고 몸만 가서 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냥 아예 도파민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도파민 중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의지력이 그걸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해야 우리의 뇌도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발로 가는 혈류도 늘어나니까 모발 건강도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5번째는 이제 영양 관리예요. 우리가 보는 이 시각적인 그런 매체만 도파민 중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맛도 지금 도파민 중독이 심각합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햄버거, 피자, 마라탕. 그쵸, 짜장면 막 이런 되게 자극적인 음식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라요, 나잖아요. 맞아요. 곡물과 채소와 막 이런 게 떠오르진 않잖아요. 우리 입맛도 이미 도파민 절여졌네. 중독에 절여져 가지고 너무 자극적인 것들만 찾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떠올렸던 그런 음식들은 칼로리는 엄청나요. 하지만 실영양분,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들은 많이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실제로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영양소들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탈모를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서 원래는 저 자극적인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고기 먹고 막 그 다음에 뭐 짜장면, 뭐 짱국물 이런 거에만 추구를 하면서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담백하게 단백질 위주의 그 다음에 채소 위주의 식사를 좀 주로 해오다 보니 이제는 풀맛도 좀 뭔지 알게 되고 예전에는 풀맛 자체를 느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풀을 먹으면서 그래도 내가 먹고 있구나, 야채를 먹는구나, 야채의 맛은 이런 거지 이러면서 브로콜리도 좀 먹게 되고 약간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우리 입맛도 이렇게 좀 디톡스 기간을 거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원래 느꼈던 예를 들어 올리브유의 맛도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는 무슨 올리브유야 막 약간 이랬었는데 이
입맛도 디톡스가 되더라고요. 단백질과 모발에 도움되는 이런 수많은 영양소들을 잘 챙겨 드신다고 하면 도파민에 절여진 이 입맛도 바꿀 수 있으면서 탈모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탈모에 좋은 음식들이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콩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극적인 음식이 탈모에 좋은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줄여나가는 것부터 일단 시작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진짜 그냥 도파민 관리가 탈모 관리, 풍성한 머리 관리 똑같은 거네요. 그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가 활동과 몰입할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게 도파민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짜 도파민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도파민이 얻어지다 보니까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자극적인 것들만 찾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도파민은 동기부여를 주고 굉장히 긍정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어떤 거를 성취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활동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건강한 도파민이 나오는 거네요. 그쵸.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건 뭐냐면, 헬스를 하면서 트레이너 선생님이 보조를 해줘서 들었던 무게들이 내가 계속 노력을 반복하다 보니까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내가 들었을 때 확 도파민이 올라오는 느낌은 엄청나요, 사실.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이 도파민은요, 공짜 도파민이랑 다르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 순간에 몰입하는 그 경험만으로도 뇌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건 결국에는 뇌도 편안해지고 탈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나중에는 공짜 도파민에 의한 게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난 이거보다 오히려 더 무게 드는 게 더 재밌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어본 그 도파민을 더 찾기 위해서 더 정진하게끔 돼요. 예를 들어 마라톤을 한 번 나가본 사람은요, 결국에는 막 10번, 20번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그 느꼈던 그 경험을 찾으려고 오히려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게 만들거든요.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이런 환경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빨리 이거를 재정비를 해가지고 건강한 도파민을 얻어내는 시스템에 빨리 이제 우리가 다시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제가 오늘은 도파민 중독과 이제 탈모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 뇌가 그냥 공짜 도파민, 그 즉각적인 즐거움에 너무 자주 노출되다 보면 결국에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되고, 요거는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이 도파민 디톡스, 그 다음에 수면 관리, 영양 관리, 그 다음에 또 여가 관리, 이런 다양한 관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시작해 보시다 보면 공짜 도파민에서 벗어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 도파민을 추구하는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우리 모발도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셨다가 실천을 하셔야 스트레스 상태도 벗어나고 또 동시에 머리카락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만의 도파민 디톡스에 도움이 됐던 그런 경험들이나 아니면 뭐 좀 힘든 점들, 이런 것들 있다면 이제 밑에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서로 좋은 의견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아마 주변에서 막 쇼츠 중독된 사람들 한두 명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 분한테 좀 보내주시고, 저는 와이프한테 일단 보내줘야겠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풍성.